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. 제테마 상장 후 첫 흑자 전환 실적 개선의 신호탄 기업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2009년 7월에 설립됐고요. 2019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제도로 상장한 바 있습니다. 일명 테슬라 상장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1호 상장은 카페24가 있었죠. 안면 미용 필러와 보툴리눔 독소 활용을 통한 의약품, 조직봉합 및 안면 고정 리프팅 실, 의료기기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. 매출 포지션입니다. 필러, 톡신 제품이 95.9%, 기타가 4.1%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기타 항목이 바로 리프팅 실입니다. 2015년 히알루론산 필러 전용 공장을 용인에 준공한 바 있는데요.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. 이 회사 지금 이 회사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필러,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불리는 이 보톡스죠. 보톡스의 원료 제제인데 지금 이게 이 보톡스 시장에서는 제테마가 상당히 좀 이렇게 이 경쟁력, 자, 이 점유율에서는 좀 밀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런데 필러 시장에서는 그래도 나름의 위치를 좀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맞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.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도 연간 실적입니다. 매출액 206억, 전년 대비 53%가 증가했고 영업손실 55억, 당기 순손실 93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47% 그리고 38%가 이 손실폭을 좀 줄였죠. 2021년도 최근 실적입니다. 2분기 기준 매출액 82억 원, 전년 동기 대비 49.2%가 증가됐고 영업이익 8억, 당기순이익 4억을 내면서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. 2020년도 연간 실적에서 전년 대비 47%, 38%의 이 손실폭을 좀 다소 감소시키면서 2021년도에 실적 개선이 좀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졌던 종목이 바로 제테마였습니다. 체크 포인트입니다. 유럽, 중남미 필러의 품목 허가로 이 글로벌 수주 본격화 여부, 유럽과 중남미 필러 시장과 보툴리눔 톡신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대목입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코로나19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 하반기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. 러시아 백신의 이 WHO 승인, 백신 도입국 증가는 실적 개선의 포인트인데 지금 연간 이 컨소시엄에서 한 5억 도제를 좀 생산할 수 있는 여파인데 제테마도 올해 10월부터는 이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고 좀 밝히면서 4분기부터는 이 백신 위탁 생산에 따른 어떤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 라고 예측되고 있는 대목입니다. 세 번째입니다. 러시아 RDIF 기술진이 최근 18일에 방문을 했는데 러시아 백신 단기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. 마지막입니다. 하반기 파이자, 모더나 백신의 수급으로 국내 접종률이 좀 증가될 것인가. 하반기에 승인 백신의 접종 도입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 백신의 승인은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좀 예측도 나오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자, 이상 이 필러의 어떤 중남미 시장의 어떤 이 글로벌 수출이 좀 본격화되는 포인트. 두 번째, 10월부터 위탁 생산되는 이 백신의 판매 대금이 4분기부터 실적에 어떤 반영될 것인가. 자, 두 가지는 실적 흐름에 대한 어떤 좋은 모멘텀이 왔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. 그렇다면 최근 식약처에 러시아 백신의 어떤 사용 검토까지 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승인될 것인가. 자, 이 승인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제테마도 주가 좀 상승했다는 거죠. 그런데 일각에서는 모더나 화이자의 어떤 이 국내 접종률이 한 70%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 타국의 어떤 백신들의 어떤 실적, 승인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9일이었습니다. 지난주 19일날 제테마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발표를 좀 했는데요.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. 리도카인 S100 필러 외 2건 페루의 품목 허가 승인이 있었다. 리도카인 함유 주입용 각유 필러 제품으로 주름 개선 및 볼륨 회복의 역할을 하고 리도카인 함유로 시술 시의 통증으로 인한 이 불편함을 좀 줄여주는 제품을 올해 1월에 신청을 했는데 8월 10날 이 페루 보건부에서 좀 최종 승인 좀 나면서 리도카인이 함유된 이 3종의 제품에 이 브라질과 이 중남미 판매額들 좀 기대하고 있다.
작년도에 제가 좀 기억하는 건요. 러시아의 이 톡신 제재 품목 허가가 좀 있었고 이후에 중남미 시장을 좀 거점으로 해서 유럽과 중남미 시장에 이 시판 허가가 좀 이루어진다는 것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출, 신규 수주가 과연 어떻게 좀 실적으로 좀 작용될 것인가라는 포인트가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주 모멘텀이었는데 오히려 올해 상반기, 작년 하반기부터 이 스푸트니크 백신에 관련된 어떤 이 컨소시엄의 제테마가 좀 참여하게 되면서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좀 편입되면서 시세를 좀 분출한 바 있었습니다.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테마 작년에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나는 부분이 이게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를 좀 저희가 한번 다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자, 지금 나와 있진 않는데 자, 요 구간이죠. 작년에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한 흐름이 좀 있었죠. 제가 이제 내외경제TV에서 저희가 루머와 진실의 시장을 통해서 한번 언급해드렸던 종목입니다. 당시에 제테마의 어떤 톡신 제재가 유럽, 그 다음에 중남미 시장의 어떤 이 시판 허가가 좀 된다는 것은 추후 실적의 어떤 유입 효과, 회사의 밸류에이션, 그 레벨업 가치는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. 자, 예측을 좀 했는데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는 좀 다소 이 차익 매물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좀 조정을 좀 받은 이력이 좀 있었습니다. 자, 바로 요 구간이죠. 자,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최근에 러시아 백신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42,750원 신고가 좀 갱신을 했고 이후에 지금 러시아 백신 관련된 모멘텀이 다소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에서 지금 단기 지지선이 35,200원이 이탈된 지금 33,350원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. 오늘 러시아 관련된 식약처 어떤 검토 소식이 좀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제테마는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테마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는 톡신, 그 다음에 필러 시장의 중남미 시장 이후에 자, 이 모멘텀을 제가 주목을 해라. 근데 약간 이 사 모멘텀이 다각화되면서 러시아 백신 모멘텀으로 좀 희석가치는 좀 있었지만 제테마는 필러, 톡신 제재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좀 갖고 있다 라고 좀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.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. 35,000원, 31,000원 요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내려왔는데 조심스럽지만 저는 한 가지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좀 편입됐던 이 모멘텀이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투자 의견 좀 중립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제테마는 러시아 백신이 아니더라도 주사원 모멘텀만 갖고도 충분한 상승력을 좀 갖고 있었는데 전체 테마군에 대한 어떤 섹터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다. 자, 이런 요인 때문에 제테마가 다소 러시아 백신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될 때마다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겠지만 추세가 좀 이탈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. 자, 저는 제가 매수하는 구간이 좀 도래가 된다면 29,500원에서 3만원 구간 29,500원에서 죄송합니다. 29,500원에서 31,000원 29,500원에서 31,000원 구간이 도래된다면 한 5% 정도의 이 포트비전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상을 좀 하는데 현재 시그널에서는 그래도 러시아 백신 관련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제테마 투자 의견은 중립 의견 좀 드리면서 오늘 공시 X8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